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절망에 빠진 한 젊은이가 홧김에 맺게 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의 일이다. 한양의 다동이라는 동네에 한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는데 성은 최가여, 이름은 수영이었다. 사람 됨됨이가 온후하였고 천성적으로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하였다. 어려운 일을 보면 베푸는 것을 즐겨하여서 가난한 벗들과 일가친척을 구제하였으므로 한간에 칭송이 자자하였다. 다만 늙어서까지 자식이 없어 근심으로 세월을 보냈는데 호련 어느 날 밤에 부부가 똑같은 꿈을 꾸었다. 그날부터 아내에게 태기가 있더니 달이 찾아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용모가 수려하고 관옥처럼 아름다웠다. 최영감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아들의 이름을 만옥이라 하였다. 세상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지 만옥의 나이 15살이 되던 해에 호련히 병을 얻더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두 분이 모두 세상을 버렸다. 만옥은 부모를 장사 지낸 뒤 가업을 잇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불황한 청년들이 만옥이 외롭고 허전한 틈을 노려 밤낮으로 찾아와 온갖 감언이설로 구슬리면서 주색으로 유인하고 도박에 끼어들기를 강권하였다. 결국 나이 어리고 지각 없는 만옥은 주색 잡기에 빠져 물쓰듯 돈을 탕진하였다. 몇 년 사이에 모든 가산이 소진되어 끝내는 곡식 한 톨과 실 한 오라기조차 없게 되자 지난날 입속에 혓바닥처럼 다정하던 친구들이 돌변하여 만옥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면서 멸시하고 배척하였다. 동무들로부터 냉담하고 처량하게 버려지니 슬픔을 이기지 못한 관옥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하였다. 드디어 해진 가독과 깨진 가마솥을 팔아서 약간의 돈을 마련하였다. 관옥은 술과 안주를 준비해 놓고 함께 놀던 친구 몇 사람을 초대해서는 평소처럼 떠들썩하고 유쾌하게 마셨다. 술에 취하자 만옥은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다.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대신 주색을 탐하여 가산을 탕진하였으니 내 한 몸이 마치 나부끼는 숫꽃 같아서 갈 만한 곳이 없다네. 옛날 내게 돈이 있을 때는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오늘날 돈이 없으니 도리어 나를 비웃는 자가 많더군. 살아서 사람 축에 끼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나을 것 같네. 그래서 자결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네. 그러나 우정을 생각하니 너무도 섭섭하더군. 그래서 그대들을 초대해 한 잔 술을 마신 것이니 모두 몸조심들 하게나. 말을 마치자 만옥은 곧 문을 나가 달렸다. 술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깜짝 놀라 급히 달려나갔으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들은 각자 적당히 탄식하고는 곧 흩어졌다. 만옥은 석양빛을 띠고 있는 남산의 층암 절벽으로 올라갔다.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으려고 아래를 굽어보고 발을 내밀었으나 차마 뛰어내리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몇 차례 하였지만 끝내 실행할 수가 없었다. 머뭇거리는 사이 밤중이 되자 만옥은 한 번 소리내어 길게 탄식하고는 발걸음을 돌려 남산에서 내려왔다. 갈 곳을 몰라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갑자기 술락군을 만났다. 붙잡힐까 염려한 만옥은 급히 좁은 길로 달렸다. 마침 길가에 있는 어떤 집의 중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만옥은 곧 그 중문 안에 몸을 숨기고 엿보았다. 안방의 등불빛이 창문을 비추는데 조용하고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살금살금 몰래 걸어 들어가서 살짝 엿보았더니
방 안에 이부자리가 도톰하게 깔려 있었다. 만옥은 방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고 알몸으로 이불을 덮어 쓴 채 머리를 묶고 누웠다.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주인에게 들키든지 말든지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다.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 벌써 오셨나요? 그리고는 갑자기 옷을 벗고 불을 끄고서 이불 속으로 들어와 베개를 나란히 하고는 눕는 것이었다. 만옥이 손으로 만져보니 연소한 미녀였다. 탕정을 이기지 못하여 급히 운우의 낙을 즐기니 그녀는 가만히 만옥의 손길을 체험하다가는 물었다. 아무래도 우리 남편 같지 않은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일이 끝나면 알게 될 것이오. 만옥은 일이 끝나자 일어나 앉아 촛불을 켜고는 지금까지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같이 슬퍼하는데 갑자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남편이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요? 그녀는 깜짝 놀라 허둥대다가 문득 만옥을 끌어다 옷괴로 사용하는 버들고리 안에 숨기고 난 다음 남편을 영접하였다. 그 사람은 약간 취기를 띠고 침상에 비스듬히 기대어 노래 한 곡을 불렀는데 그 곡조가 매우 아름다웠다. 만옥은 옷괴 속에서 그 노랫소리를 듣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광흥이 솟구쳐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문득 한 곡조 화답하였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놀라는 눈치더니 나중에는 연달아 갈채를 보냈다. 노래가 끝나자 옷괴를 열고 만옥이 나오게 한 다음 그 내력을 묻고 찬탄에 맞이 않았다. 나는 임금님의 처소에서 심부름 하는 대전별감 김아무개 올시다. 그 사람은 그녀를 시켜 술을 따르게 하여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동쪽이 밝아오자 옷을 떨쳐 입고 일어나면서 말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은 바로 나의 셋째 소실이오. 나는 따르는 여자가 많으니 비록 이 여자가 없더라도 잘 살 수 있어. 또 이 여인은 내게는 너무 나이가 어리오. 오히려 그대와 잘 맞을 듯하오. 지금 그대의 형편을 보니 너무도 불쌍하오. 내가 이 집 등 가산 일체를 그대에게 이 여인을 시집 보내는 지참금으로 양도할 것이니 죽는다는 생각은 버리고 어떻게 하던 살아볼 방도를 마련하시오. 말을 마치자 그 사람은 결연히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그 여자가 만옥에게 말했다. 옛말에 엎지른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도 역시 천생연분입니다. 어찌할 수 없으니 이대로 함께 부부가 되어 삽시다. 만옥은 그녀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가시보시가 되어 같이 살기로 하였다. 하루는 그녀가 말했다. 가산이 비록 요족하나 만일 계속해서 돈을 벌지 않고 쓰기만 하면 오래가기 어려우니 지금 동대문 밖으로 이사하여 객점을 열어 재산을 늘려가며 생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옥은 그 말이 옳다고 여겨 아내와 함께 실행에 옮겼다. 그랬더니 몇 년 안 되어서 거부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자산이 늘었다. 거기에다가 그 몇 년 사이에 아들, 딸까지 출산하니 만옥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끼친 불효를 약간이나마 탕감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척 좋았다. 어느 날 만옥이 철을 불러놓고 이야기했다. 내가 이 정도나마 사람구실을 하게 된 데에는 크게 네 사람의 도움이 있었어.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 당신 그리고 김별감이 그 네 사람이요. 부모님은 내가 아들, 딸 놓고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것만 가지고도 기뻐하실 분이니 이미 은혜를 갚았다고 할 수 있어. 당신은 내 평생의 은인이요. 그 은공은 당신과 백년해로 하면서 계속해서 갚을 예정이요. 당신도 그렇게 하기를 바랄 것이니 당신에게도 이미 은공을 갚았다고 할 수 있어.
마지막 남은 한 분은 김별감이요. 당신과 내가 이처럼 안락을 누리게 된 것은 모두 김별감의 은덕인데 수년 이후로 그의 소식을 듣지 못하니 무척 부끄럽소. 더 늦기 전에 김별감의 소식을 알아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소. 만옥이 드디어 성 안에 들어가 별감청에 가서 기마무개를 찾아 물었더니 그간에 주전속 고직으로 전임된 뒤 8천금을 사사로이 유용하고 전옥에 갇혀 있는데 장차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만옥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처와 울면서 그 일을 이야기하였다. 은덕을 알고 은덕을 갚을 날은 바로 오늘뿐이요. 부부는 어렵게 8천금을 마련해서 호조판서를 찾아가 뵙고 그 유용한 돈을 대납하였다. 관아에서 김별감을 풀어주자 부부는 김별감을 대동하고 집으로 돌아와 서로 마주대하고 울었다. 만옥은 김별감을 다시 다른 부인에게 장가들여 서로 이웃에서 살면서 함께 부귀를 누리며 여생을 마쳤으니 부친 시절부터 만옥에 대해 이르기까지 모두 선행을 좋아하고 베풀기를 즐긴 것에 대한 과보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한가는 세속, 즉 일반 사람들 사이라는 뜻입니다. 관옥은 왕관 등의 앞을 꾸미는 옥입니다. 남자의 아름다운 얼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도든 짐승의 털가죽으로 안을 댄 옷입니다. 중문은 대문 안에 거듭 세운 문입니다. 탕정은 방탕한 마음입니다. 광흥은 미친 듯이 몹시 흥겨워함. 또는 그 흥입니다. 대전별감은 임금이 거처하는 곳에서 임금의 심부름을 하던 벼슬입니다. 떨쳐 입다는 제대로 차려입다는 뜻입니다. 주전소는 조선시대에 동전을 주조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아입니다. 세종 초부터 순조 7년까지 모두 4차례 설치하였다고 전합니다. 고직은 창고지기입니다. 즉 관아의 창고를 보살피고 지키던 사람을 말합니다. 전옥은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던 옥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 올리겠습니다. 편저자미상의 양은 천미가 모본입니다. 김동주 선생이 편역한 책 밤바람아 무슨 일로 비단 휘장을 걷느냐를 참고했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 그리고 김홍도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현대한국화가 이무성의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김영조 기자의 우리 문화신문의 기사 조선시대 밤길을 밝히는 도구 조족 등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그리고 픽사베이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